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2026년 1월입니다. 우리는 정말 격동의 한 해를 막 지나왔습니다. 2025년은요, 그냥 변화가 좀 있었던 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폭로의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의 설계도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난 거죠.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2025년에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던 복잡하고 파편적으로 보였던 사건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꿰어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미래의 운영체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보이지 않았던 10년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의 질서, 즉 정을 파헤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반의 등장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거대한 충돌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해법, 바로 합을 살펴보면서 이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보죠.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기존 질서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정의 단계부터 시작해볼게요. 한 내부자의 고백이 어떻게 그 거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백일화에 드러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구글 공동 창업자의 전 부인이었던 니콜 셰너헨입니다. 그녀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죠. 실리콘밸리 최상층부의 아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선한 의도와 영향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셰너헨이 폭로한 건 그냥 가십이나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경제포럼이 주창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내들의 자금과 사회적인 영향력은 NGO, 할리우드, 그리고 다보스를 잇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기반이 됐고요. 모든 결정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셰너헨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사회정의 같은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힘든 이런 고귀한 명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모든 이성적인 토론을 그냥 차단해버리는 만능 치트키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토장지 뒤에는 지구공학 같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통제적인 의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셰너헨은 개인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자신의 자선 활동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정말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2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나 견고하고 전늘해 보이기까지 했던 이 정의 구조가 2025년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그렇게 충격적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이 단단해 보였던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에 WEF의 상징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부패 혐의 속에서 물러났고요. 8월에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USAID의 폐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특정 글로벌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거대한 권력 이동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슈밥의 퇴진이 그냥 명예로운 은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강제적인 축출이었고요. 그가 수십 년간 외쳐왔던 신봉건주의적인 비전의 심장에 가해진 치명타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낡은 자본과 새로운 기술 사이에 맺어진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동맹이었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으로 뭉친 세력이었죠. 이 거대한 배신의 핵심 동기는 바로 자산의 토큰화라는 훨씬 더 큰 먹잇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표로 만들어서 거래하겠다.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낡은 이념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리 핑크가 이끄는 금융거인들은 이념가들 대신 기술 관료들과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큰 부를 약속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새로운 동맹의 구조를 잠시 볼게요. 한 축에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상징하는 글로벌 자본이 있습니다.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자산의 토큰화고요. 다른 한 축에는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대표하는 기수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데이터와 인프라를 통해서 물리세계, 즉 원자의 세계 자체를 혁신하는 겁니다.
자본과 코드가 만나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딱 형성한 거죠. 이 동맹이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바로 체인 리액션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AI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그 물리적인 에너지망과 인프라를 통제하기 위한 운영체제, 즉 OS인 겁니다. 과거에 적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손을 잡게 됐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AI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기존의 ESG 이데올로기는 에너지 생산에 제약을 걸었죠. 셋째, 그래서 레리 핑크는 ESG를 버리고 에너지 실용주의로 돌아섭니다. 넷째, 여기에 피터 틸의 철학이 물리세계 재건의 명분을 딱 제공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블랙록이 돈을 대고 팔란티아가 운영체제를 제공하면서 이 거대한 동맹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서사의 두 번째 막, 기존 질서와 새로운 동맹 모두에 저항하는 반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체제든 신흥동맹이든 모든 형체의 중앙화된 통제 그 자체에 반대하는 제3의 세력인 거죠. 바로 피터 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이 좌우의 이념 싸움이 아니라 기술의 구조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중앙화된 AI와 탈중앙화된 크립토의 전쟁이라는 거죠. 틸이 제시하는 미래는 딱 두 갈래 길입니다. 왼쪽의 길은 중앙화된 AI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관료들의 꿈이 실현된 빅브러더 국가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이 될 뿐이죠. 반면 오른쪽 길은요, 탈중앙화된 기술이 개인에게 주권과 프라이버시를 돌려주는 말 그대로 디지털 요새 같은 세상입니다. 기술의 구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2016년에 틸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팔란티어를 정부 핵심에 심었던 건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던 거죠. 수년간 국가의 심장부에 심어진 이 디지털 인프라가 2025년에 마침내 낡은 관료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피터 틸을 필두로 하니 반란군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서 국가보다 더 강력한 개인의 요새를 만들고 중앙화된 통제라는 개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즉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정과 반의 거대한 충돌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해법, 바로 합의 시간입니다. 거인들의 전쟁 속에서 개인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해드리죠. 6천만, 이 숫자는 그냥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시오. 이 KYC 인증을 통과한 전 세계의 실제 인간 6천만 명입니다. 이건 파이네트워크가 더 이상 소수의 실험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글로벌 운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죠.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뭘까요? 바로 증명된 진짜 인간 그 자체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철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실제 인간의 신원을 기반으로 그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앙화된 AI와 거대 자본의 통제에 맞서는 개인의 해법인 겁니다. 그리고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는 이 철학을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에너지, 통신처럼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 누구도 당신의 불을 마음대로 끌 수 없게 만드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인들의 전쟁이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WEF라는 낡은 거인, 블랙록 팔란티어라는 새로운 거인, 그리고 여기에 맞선 반란군. 이들의 거대한 충돌이 결국 그 어떤 거인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진정으로 탈중화가 된 시스템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버린 거죠. 10년에 걸친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2025년의 거대한 폭로를 통해 전선은 명확해졌죠. 인류의 미래 운영체제를 둘러싼 진짜 전쟁, 제네시스 미션은 바로 지금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중앙화된 AI의 통제와 탈중앙화된 인간의 주권, 이 거대한 전선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